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는 대형 성조기가 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 내외 국무장관이 함께 북한에 억류됐다 돌아온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신분들의 대학생들이 올 가을 학기부터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하원 론킴 의원이 서류 미비 이민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빈민 구제 프로그램이 일반적 인식과 달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판문점 개최도 거론됐지만 경호와 안전성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중립적 외교 무대인 싱가포르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서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0일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인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비롯한 평화체제 등을 놓고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담 날짜의 경우 다음 달 8일에서 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전에 북미 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G7 정상회의에 설명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됐지만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 바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입니다. 행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싱가포르로 직행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 77%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로 결정한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지난 2일에서 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요청을 전격 수락한 지 보름 후 실시된 첫 조사 때보다 찬성률이 15%포인트 높아진 7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월 말 조사 때 38% 찬성에 그쳤던 야당 민주당 지지 응답자들이 이번에는 62%가 찬성했으며 무당층 응답자들의 찬성률은 67%에서 79%로 공화당 지지층의 찬성률은 82%에서 92%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47%가 북한이 미국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62%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같은 질문 대상인 이란 40%, 러시아 38%, 중국 2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밤, 김정은에 감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돌아온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직접 마중 나가 이같이 말했습니다.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는 대형 성조기가 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 내외 그리고 국무장관이 함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김동철, 김학송, 토니김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탄 비행기가 오늘 오전 2시 42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군기지에서 직접 3명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직접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잠시 후 김동철 씨 등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is is a special night for these three really great people. Frankly, we didn't think this was going to happen, and it did. So.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들을 석방시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이들의 석방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철 씨는 꿈만 같다,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동철 씨 일행은 다소 수척해 보였으나 오랜 억류 생활에도 걷고 움직이는 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기자회견 후에는 버스를 타고 월터 리드 군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신분들의 대학생들이 올 가을 학기부터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760명 정도의 학생이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어제 드림 액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주 공립대학에 재학하는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부여됩니다. 뉴저지 거주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들은 2014년부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기 시작한 데 이어서 올 가을부터는 주정부 학자금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은 주내 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후 2013-2014 학년도부터 공립대학교 등에 진학한 학생들로 불법 체류 신분 학생 760명가량이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공립대학 중 러커스 주립대학의 불법 체류 신분 학생 비율이 10,000명당 471명으로 가장 높고 킨 대학 89명, 몽클레어 대학 54명, 뉴저지 시립대학이 45명, 뉴저지 공과대학 36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공화당원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드림 액트 법안이 지난 2012년 첫 발의된 후 7년째 주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그린 라이트 캠페인. 이미 시행 중인 일부 주의 경우 당초 우려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주 하원 론킴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민권센터와 다수의 이민자 단체들이 추진 중인 그린라이트 캠페인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하고 뉴욕주 운전면허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린라이트 캠페인은 신분에 상관없이 주소 증명만으로 뉴욕의 모든 주민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만약 이번 청원서가 통과된다면 서류 미비자도 제약 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라이선스가 없어서 학교도 똑바로 못 가고 병원도 똑바로 못 가고 그런 게 너무 이게 나쁜 파리시다 생각하고 다른 스테이트가 이걸 2개나 벌써 뉴욕 전내부터 이걸 통과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뉴욕에서도 지금 이걸 해야 된다. 민권센터는 모든 시민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면 무보험 운전자가 줄어들게 돼 거리가 더욱 안전해지고 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 세수도 늘게 돼 경제적으로도 뉴욕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분증이 없는 불법 체류자도 더 이상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뉴멕시코주에서 지금 이제 보험이 안 들어있는 차량이 34% 정도였는데 6% 정도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욕도 그런 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해지시는 게 분명히 생기고요. 그다음에 차량 등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하게 되면 주 정부의 재원이 늘게 되겠죠. 이미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워싱턴 등 일부 주의 경우 무면허 운전자가 크게 줄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민권센터는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도 해당 방안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론김 의원은 내년 안에 이번 청원서가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뉴욕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경관들의 수사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경찰관 신원 공개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경찰의 과잉 단속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찰관 신원 공개 프로그램은 경찰의 불심 검문이나 가택 수색 등이 실질적인 체포 또는 소환장 발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직책, 경찰 배지 번호와 바디캠 동영상 열람 방법 등이 적혀 있는 명함을 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시경은 4개월 동안 명함 인쇄 작업 등 세부 준비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브롱스 40, 45 경찰서와 브루클린 75, 90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앞으로 전체 뉴욕시 경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관들의 수사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불평을 줄이는 데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 노조는 경관들의 동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반경찰 세력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상적인 수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관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자들이 경관을 추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디캠 동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웹페이지 담당 직원의 업무 폭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빈민 구제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보장연금의 빈곤 퇴치 효과는 다른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대학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 브루스 디 마이어 교수는 최근 데릭 우 박사와 공동 출간한 사회보장연금과 공공부조에 의한 빈곤 감소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회보장연금이 노년층 빈곤을 75%나 감소시키는 등 빈곤율을 3분의 1까지 떨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등 5대 공공부조 프로그램 효과를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대 공공부조 프로그램 가운데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영양보충 지원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브루스 교수는 영양보충 지원과 빈곤 가구 임시 지원의 효과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로 과소평가됐고 사회보장연금의 영향력도 최대 44%만큼 과소평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율은 1960년 19.5%에서 2010년 15.1%로 50년 사이 겨우 4.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어 교수는 세후 빈곤율은 1960년 30.5%에서 2010년 4.4%로 26%포인트 감소했다며 사회보장연금과 공공부조 프로그램 모두 빈곤 퇴치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전국의 우수 고교 순위에서 뉴욕주는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바클로레아 포 글로벌 에듀케이션 고등학교, 뉴저지주에서는 만머스 카운티의 하이 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 전국 고교 순위에 따르면 바클로레아 고교는 전국 9위에 선정돼 뉴욕 일원 고교 중 가장 순위가 높게 평가됐다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바클로레아 고교는 대학 입학 준비 지수에서 100점을 받았고 재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성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뉴욕주 최우수 고교 탑10에 뉴욕시 특목고 8곳이 포함됐습니다. 2위는 특목고인 리먼 칼리지 부속 미국사 고교, 3위는 시리 칼리지 부속 스템고가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스테튼 아일랜드 텍, 브루클린 라틴, 듀얼 랭귀지 앤 아시안 스터디스, 타운센드 해리스, 브롱스 과학, 요 칼리지 부속 퀸스 과학고, 스타이버슨 고였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하이 테크놀로지 고교가 최우수 고교로 선정됐으며 전국 순위에서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한인 재학생이 많은 버겐 아카데미와 버겐텍이 2위와 3위로 버겐 아카데미는 전국 순위에서 58위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최우수 고교 탑10 중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 있는 학교는 만머스 카운티 프리홀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고교가 4위, 저지시리의 닥터 로널드 맥네이어 고교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안들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인을 포함해 미국 내 아시안들의 영향력과 구매력이 월등해 소비 총액이 다른 모든 인종 그룹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닐슨 기업이 미국 내 아시안의 소비 및 구매 습관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인 등 아시안의 구매력은 9,860억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아시안 아메리칸의 구매력은 무려 257% 증가해 전 인종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시안들의 구매력은 오는 2022년에는 1조 3천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시안의 소비 총액은 캘리포니아가 3,230억 달러로 가장 높았고 뉴욕이 880억 달러, 텍사스가 780억 달러, 뉴저지가 570억 달러, 워싱턴이 39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아시안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고학력인 공통 특징을 가졌다고 분석하며 특히 테크놀로지의 소비와 구매, 사용면에 있어 앞서간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밀레니얼 세대 아시안 인구의 성장과 함께 아시안은 미디어와 영화, 스포츠, 디지털 컨텐츠 생산 및 소비 분야에 영향력 있는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주목해야 할 소비자 그룹으로 평가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에 있어서도 아시아는 큰 손으로 평가됐는데 지난 12개월 내 인터넷 구매에 평균 1,151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비히스패닉계 백인보다 20%나 높은 수치입니다. 닐슨은 아시안이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쉘터 논란과 관련해 허브 웨슨 LA시 의장은 쏟아지는 한인 커뮤니티의 비난에 대해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허브 웨슨 LA시 의장은 오늘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설립에 대한 회의에 앞서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 안 한 점에 대해 비공식 사과만을 내세웠습니다. Whenever you hear individuals in the community say, I wanted more input, then they are right. When we were first having our conversations, the response was excited us both. And then we found out that there were people that felt that they hadn't been included or incorporated. So to them, I take responsibility for that and I apologize. 특히 이번 논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비난을 받고 있는 데이빌 LA시 의원은 한인사회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LA시의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대표들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이번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애꿎은 주민들만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LA시청에서 에릭 카세티 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노숙자 쉘터 논란에 대해 비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일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를 강행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한인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사회에 빗발치는 비난에 LA시가 결국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허브웨슨 LA시 의장과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오늘 한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미팅에서 노숙자 쉘터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잠정적으로 오는 22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사회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논란과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청회가 잠정적인 계획인 만큼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번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깨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퍼블릭 인풋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미팅뿐만 아니라 2주 후에 다시 미팅을 하기로 했고 더군다나 LA시 당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일각에선 이번 프로젝트가 강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의 결집을 통해 시 당국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나 장소 같은 것들은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인 커뮤니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만약에 모인다 그러면 많이 나와서 우리의 입장을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LA시의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강행에 대한 우려로 법적 대응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SB2 자체를 또는 이 집행 방식에 대해서 좀 중단시켜달라.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 같이 하고. 한편 오는 12일 LA 한인타운 윌셔 벌먼 광장에선 대규모 홈리스 쉘터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아이 2명이 있는 현장에서 동거녀에게 총을 쏴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을 일으켜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장 씨는 피해 여성이 다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그녀의 머리를 가격한 뒤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장 씨가 911에 신고했으며 살인 미수와 1급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018 미국 대통령 장학생에 한인 학생 8명이 선발됐습니다. 총 161명을 선발하는 최고 권위의 장학 프로그램에 올해 뉴저지 돈보스코 고교의 노아 2군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8명의 한인 학생이 선발됐으며 매달 수여식은 오는 6월 24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 대통령 장학생은 SAT 점수, ACT 점수, 학교 성적과 리더십, 활동 등을 토대로 장학생을 최종 선발합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사흘 간격으로 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하덴버그 홀 기숙사 외부에서 2학년생 카일 고첼의 시신이 발견됐고, 지난 4일에는 부시 캠퍼스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아카시 타네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자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소통 시스템 점검, 공립교 외에도 사립학교의 비상상황 대비 체계 점검, 모든 학교에 대한 안전장비 점검, 경찰과 학교 간 공조 실태 점검, 학생 정신건강 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영상 23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영상 13도.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